안녕하세요. 뉴진스,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또 뮤직비디오를 만든 돌고래 유괴단, 그리고 거대 기업 하이브까지 정말 여러 인물과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마치 그 러시아 인형 같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소송이라는 작은 인형을 딱 열면 그 안에 미니진 개인의 배임 혐의라는 인형이 있고, 그걸 또 열면 하이브랑 벌이는 수백억 원짜리 주주관 소송이라는 가장 큰 인형이 나오는 그런 구조죠.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청취자분께서도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딱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요. 우선 가장 흥미로운 시작점인 10억 원짜리 뮤직비디오 소송부터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여기서 나온 미니진 전 대표의 증언이 어떻게 모두를 좀 기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이 작은 나비 효과가 하이브와의 본 게임, 특히 곧 다가올 중요한 판결에 어떤 폭통을 몰고 올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인형부터 열어보죠. 자, 사건의 시작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제작사인 돌고래 유괴단이 감독판 영상을 자신들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이걸 보고 어도어 측이 계약 위반이라면서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저작권 분쟁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판결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법원이 돌고래 유괴단에게 10억 원과 거기에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숫자만 딱 보면 어두어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10억 원이면 거의 이긴 거죠. 하지만 이 판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한 180도 달라집니다. 잠깐만요. 그럼 회사가 감독의 회사를 고소했는데 이 재판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건가요? 그것도 자기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아니야 소송 상대방인 감독 편에 서서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상황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우석 감독과 영상 게시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고 증언을 한 거죠. 심지어 이런 방식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고요. 아, 그래서 감독 개인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군요.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증언, 그러니까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판결의 핵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두 회사 간에 체결된 서면 계약서에는 모든 홍보는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약 위반이고 10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와, 그 지점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합의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 위반이라는 건데, 이건 뭐 법적으로는 가능할진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돌고래 유괴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문에도 그 심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법원이 무단 개시는 아니라고 사실상 손을 들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게다가 그 연 12%라는 이자율도 엄청나거든요. 아, 이자까지요? 네. 소송 기간 1년 동안 쌓인 이자만 1억 4천만 원이 넘어서 총액은 11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되니까요. 정말 창작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평소 믿고 일하던 방식이 한순간에 10억짜리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들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두어가 표면적으로는 이긴 셈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민희진 전 대표의 증언이 어떻게 그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건가요? 이른바 부메랑 효과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제 두 번째 러시아 인형을 열 차례입니다. 신우석 감독 개인을 구제했을지는 몰라도 민희진 전 대표의 그 증언은 이제 하이브와 어두어 측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를 쥐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들은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구두 합의를 해준 행위 자체가 CEO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선관주의 의무,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비유하자면 대표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와도 같은데 집사가 주인 몰래 재산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손해볼 계약을 하면 안 된다. 바로 그 원칙이죠. 어두워치게 논리는 이렇습니다. ETA 뮤직비디오가 공식 채널이 아닌 돌고래 유괴단 채널에 올라가면서 어두워가 얻을 수 있었던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을 놓쳤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잠재적 손실액을 최대 1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와, 그니까 친구를 도우려 했던 증언이 이제는 최대 1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군요. 정말 무서운 부메랑이네요. 뭐랄까 스스로 열어준 셈이죠. 이 부분을 보다가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분석이 하나 있었어요. 한 네티즌의 글이었는데 이 판결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그 분석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네티즌의 주장은 법원이 돌고래 유괴단에게 엉뚱한 곳에 화내지 말고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맞아요. 법원이 회사 대 회사의 서면 계약, 즉 어도어 대 돌고래 유괴단,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구두 합의, 민희진과 신우석, 이걸 명확하게 분리해서 판단해줬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고래 유괴단이 10억 원을 물게 된 근거는 어도어와의 서면 계약 위반 때문이니까 어도어에 항소해봐야 승산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법원이 민희진과 신우석 사이에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공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 돌고래 유괴단은 이제 그 구두 합의를 믿고 영상을 올렸다가 1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만든 장본인, 즉 민희진 전 대표 개인에게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당신이 이 돈을 대신 물어내라 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해석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와, 마치 법원이 당신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저쪽입니다 하고 맵을 그려준 것 같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본 게임, 즉 미니즌과 하이브의 그 거대한 소송으로 연결되는군요. 이건 무려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이 걸린 그야말로 운명을 건 소송이지 않습니까? 이 뮤직비디오 소송의 여파가 본 게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러시아 인형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최근 하이브의 요청으로 법원이 이 관련 소송 기록의 일부에 대해서 열람 제한 결정을 내렸어요. 자료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경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기록이 봉인됐다는 건가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제3자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양측의 공방이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건드리는 아주 치열하고 민감한 수준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탐색전은 끝나고 본격적인 난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죠. 2월 12일. 한 기사에서는 이 날의 판결이 민희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2024년 5월에 있었던 가처분 소송에서 민희진 측이 이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요청이었을 뿐 본게임의 승패와는 무관해요. 비유하자면 권투시합 전에 몸싸움을 벌이다가 한쪽이 잠시 우위를 점한 것뿐이죠. 이번 2월 12일 판결이 바로 본게임의 1라운드 공이 울리는 첫 판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뮤직비디오 소송에서 불거진 선관주의 의무 위반 논란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이브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희진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보다 대인적인 관계를 우선시해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전력이 있다. 이것은 그녀가 주장하는 경영권 독립 시도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소송에서의 판결 하나가 거대 소송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바꾸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본질과 좀 동떨어진 가십처럼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이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돌고래 유괴단을 변호하는 로펌 하우가 소송 당사자도 아닌 뉴진스를 탈퇴한 멤버 다니엘의 개인 라이브 방송 일정을 공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요즘 소송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파우 측이 공식적으로
다니엘이 개인 SNS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메시지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라이브는 소송과는 무관한 순수한 소통의 자리라고 밝혔다고 해요. 법무법인이 아티스트의 팬 소통 일정을 공지한다. 정말 이례적이네요.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 요즘 로펌은 홍보대행사 역할도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이건 이 사건이 단순히 법정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론전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법정 밖에서의 이미지 싸움, 팬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또한 소송 전략의 일부가 된 겁니다. 전체 사건 속에서 작지만 소송의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억에 남는 디테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한 편을 둘러싼 소송이 구두 합의는 인정하지만 서명 계약이 우선이니 10억 원의 위약금은 내야 한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친구를 위해 했던 민희진 전 대표의 증언은 이제 하이브와의 훨씬 더 큰 법적 분쟁에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근육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가를 본 게임의 첫 판결이 다음 달로 다가왔고요. 네,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각기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쟁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축은 업계의 관행적인 구두 합의와 냉정한 기업의 서면 계약 사이의 충돌, 그리고 그 법적 해석이 된 셈입니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돌고래 유괴단이 애초에 포트폴리오를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작이 세계에서는 이런 인간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합의가 흔하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뜨거운 협업의 정신과 차갑고 엄격한 기업 계약서의 언어는 어떻게 공존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그리고 이 두 세계가 충돌했을 때 그 예상치 못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